안녕하세요. 보람찬 절세 생활을 꿈꾸는 김보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건 증여가 절대 아닐 거야 라고 방심하다가 증여세 부과되는 거 보셨죠?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퀴즈 하나 내볼게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쓰는 생활비나 아니면 자녀에게 쓰는 교육비, 증여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당연히 증여가 아니겠죠? 그러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번 돈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려고 상대 배우자에게 송금하는 건요? 이것도 당연히 증여 대상 아닐 거예요.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런 생활비나 교육비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증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걸까요? 상속증여세법 제46조에서는요,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나 교육비를 증여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나 교육비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바로 피부양자에 대한 것과 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자녀에게 매달 1,000만 원씩 용돈을 준다면 이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일까요?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월세가 700만 원 정도 하는 해외에 유학을 하고 있는 자녀, 이 자녀에게 매달 1,0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준다면요? 이건 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금액으로 보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상속증여세법 기본 통칙에서는 이런 규정을 하고 있어요. 비과세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는요, 필요할 때마다 주라고 되어 있어요. 즉 1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1억씩 이렇게 주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직접 생활비나 교육비에 써야 돼요. 이렇게 받은 자산을요, 예금이나 적금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주택 이런 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생활비나 교육비로 받은 자산은요, 그 용도로 쓰일 때 그때는 비과세로 보지만 그 자산을 아껴서 만약 본인의 자산을 증식하는 데 썼다 라고 하면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들려드렸던 사례처럼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아껴가지고 적금을 했는데 그걸 안타깝게 증여로 보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배우자가요, 생활비를 줬는데 그거를 아낌없이 다 썼어요. 그럼 그거는 과세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끼고 아껴서 적금을 부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바로 증여예요. 또 부모님이 보내주신 유학비용 한번 볼까요? 그 유학비용을 다 썼다면 그건 과세가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매일매일 막 정크푸드 먹고 샌드위치 먹고 이러면서 아껴가지고 예금을 했어요. 그거는 증여예요. 우리가 비과세로 보는 요건 중에 또 하나가 있었죠. 바로 피부양자. 부양에 대한 의무. 요거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일정 소득이 있는 자녀가 만약에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다면 이 자녀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부양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증여가 됩니다. 자, 할아버지가 손주의 유학비용을 부담했다면요, 손주는 부양 의무가 누구한테 있죠? 바로 부모한테 있을 거예요. 증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부양 능력이 없다,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는 할아버지한테 받은 유학비용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것. 둘째, 받은 돈은 모으지 말고 다 쓸 것. 과다하게 준 거는 증여가 될 수 있어요. 즉 이 말은요, 적정한 금액, 진짜 필요한 금액만 주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상 보람찬 절세 생활을 꿈꾸는 김보람 세무사였습니다.